디트로이트 애나하임 트레이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컨시더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아무도 안 받는 거죠. 그냥 이제 가볍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애나하임 빌레후소 선수를 영입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레드윙스가 조금은 움직이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도 바라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애나하임 영입 자원 빌레후소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뭐 사실 후소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레드윙스에서의 경기력은 결국은 좋지 않았죠. 사실 제가 후소 선수가 처음 영입이 될 때도 전체적으로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안 좋은 그림으로 후소 선수의 디트로이트 그 시절은 끝나고 말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나임이 영입했다라 말씀을 드리고, 결국 이제 깁슨의 트레이드가 좀 다가오지 않았는가. 결국 이제 올 시즌도 지금 바라보시면, 물론 지금 깁슨을 가지고 있지만 도스탈과 후소 같은 느낌으로 남은 시즌을 치룰 수도 있다. 물론 이제 당장 남은 시즌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깁슨이 트레이드가 된 그 시점부터 어떻게 보면 후소가 이제 올라와가지고 도스탈과 후소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더라도 캡을 좀 이제 줄이는 상황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깁슨 선수가 2루 27 시즌까지 640만 달러가 잡혀 있는데, 빌레우소 선수는 475만 달러 2사 2호 시즌까지 잡혀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도 뭐 이제 후소는 올해 지나면 시즌이 그 계약이 끝나고 이제 요거까지도 생각을 해 보시면은, 뭐 후소가 잘 안 풀려도 뭐 이제 뭐 애나임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소비한 게 없으니까 나쁠 게 없는 상황이고, 만약 깁슨이 떠나게 된다라고 해서 백업 골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된다라고 해도 후소를 기용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사실 후소 선수가 NHL 레벨에서도 이제 세인트루이스에 있을 때라든가 뭐 좋은 경기력을 선보인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력이 의외로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단기 계약 뭐 한 1, 2년 더 하게 되면서 도스탈과 후소를 조금 더 가져가 보는 이제 이런 생각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후소 선수를 뭐 정말 장기적인 플랜으로 넣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나이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애나하임에서 한 열 몇 경기 뛰었는데 경기를 괜찮으면 이제 아주 이제 싼 값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도스탈과 후소 같은 느낌으로 제가 봤을 때는 구축을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사실 애너하임이 괜찮은 골리 유망주 선수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칼레 클랑이라든가 아니면 다미안 클라라, 이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클랑 선수가 지금 프로 무대에서 북미 넘어온 이후에 프로 무대에서 그렇게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든요. 지난 시즌도 AHL에서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활약이 아니었었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28경기 3.2에 89.4니까 작년이랑 별반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클랑이 당장 뭐 예를 들면 도스탈의 그런 이제 백업으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그건 그거대로 좋지만, 만약에 이제 클랑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제 AHL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NHL에서도 이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러니까 이제 후소가 경기를 괜찮으면은 후소를 한 1, 2년 더 그죠? 계약을 하면서 클랑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를 조금 더 이제 북미 게임에 자리 잡는데 시간을 버는 이제 그런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애너하임은 도스탈이 도스탈이 주전이고 백업으로 클랑 혹은 클라라 선수,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백업 두 명, 백업 후보군으로 될 수 있는 선수들 두 명의 성장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잘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한 1, 2년 재계약 선택을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가 또 트레이드 적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깁슨 선수가 올해 좀 반등의 시즌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사실 깁슨 같은 경우에는 뭐 연봉이 또 이제 계약 규모랑 기간 자체도 좀 길기는 했지만 개인 성적도 별로 안 좋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올해가 이제 팔기가 좀 적기라는 거죠. NIM 입장에서도. 왜냐면 이제 그동안은 이제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좀 자주 드린 적이 있는데, 깁슨이 뭐 트레이드 루머는 사실 좀 있었던 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깁슨이 사실 트레이드 좀 에너하임이 어느 정도 이제 연봉 부담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에는 깁슨 자체의 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좀 다른 팀이 선호하기 힘들 만한 그런 자원이긴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올해는 좀 반등세에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 이제 트레이드를 하면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번 스탠 스테이 퍼센티지 역시 그동안 이제 91% 아래에서 놀고 있었던 부분이 올해는 거의 93% 가까이 회복이 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올해는 좀 반등세 시즌이라고 바라보시면 좋고 요렇게 이제 반등이 됐으니까 파는 선택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어 물론 이게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셔도 올해 파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제 퓨처 컨시더레이션 추후 고려입니다. 그냥 이제 그냥 준 거죠. 예. 그냥 이제 넘겨줬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래 가지고 이제 퓨처 컨시더레이션 이제 요거 이제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던 꼴리의 트레이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레드윙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타라든가 어거스틴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괜찮은 친구들이 꼴리 유망주들이 많은 편인데 어쨌든 이제 디트로이트가 한 두세 시즌 정도는 좀 이제 후소 선수를 그냥 이제 좀 안정적인 주전 꼴리로서 그냥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만들어 놓고 갈 생각이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디트로이트 와서 잘했던 적이 없었죠. 실제로 두 시즌 반에서 이제 84경기를 소화를 했는데 36승 30패 11연장 패가지고 3.26에 89.2% 셧아웃 4번 밖에 올리지 못하는 이런 이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올해에도 이제 뭐 사실은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레후소 선수를 굉장히 이른 시점부터 이제 좀 전력에서 배제하는 느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레드윙스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내보내는 느낌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맥클렐런 감독 체제에서도 한번 기회를 받았는데 그때도 못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치명적이라고 보셔야겠죠. 1월 14일 이제 세너제이 샤크스전에서 18세이브 5실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토드 맥클렐런 감독 체제에서도 좀 그래도 이제 새로운 감독에서 조금 이제 또 좋은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팀이 조금 더 믿어보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이제 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3시즌 80경기 이상 출전자 중에서 그러니까 꼴리들 전체 꼴리들 중에 최근 3시즌 기준으로 80경기 이상 출전자 중에서 이 누구냐 그 후소 선수의 랭킹을 보시면은 세이브 성공률 89.2%가 44위에 해당하는 수치고 그리고 이제 이븐 스트렝스 세이브 퍼센티지가 90.1%이기 때문에 이게 43위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참고로 최근 3시즌 80경기 이상 출전한 꼴리는 46명, 46명이 불과하기 때문에 리그 그냥 저 맨 뒤에서 놀고 있었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는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 하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윙스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크게 손해 보는 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이제 계약을 넘기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계약을 넘길 때는 계약을 넘기는 쪽에서 뭐 픽을 준다라든가 이런 상황이 보통 펼쳐지게 되는데 FA 계약으로 일단 영입을 한 자원이고요. 방출하는데 자원을 지출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윙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손해 보는 입장은 없어요. 이제 이런 과정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움직임을 통해서 후소 선수 캡을 이제 완전히 비우게 됐고, 그리고 앤드루 콥 선수가 시즌 아웃이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이제 윙스 입장에서는 좀 뼈아픈 소식이긴 하지만. 앤드루 콥 선수가 어쨌든 시즌 아웃이 되게 되면서 이제 이 부분도 캡을 온전하게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레드윙스 캡 잔여치를 보시면 한 1100만 달러 가까이 남아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이런 움직임이 됐기 때문에 캡 여유가 생겼으니까 결국은 좀 뭔가 영입 가능성 좀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실제로 수비진 빅네임 영입이 가능한 이제 그 정도의 캡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루머 많이 나오면 세스 존스 선수의 영입전에도 뛰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사실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레드윙스가 조금은 더 개선점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지금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바라보시더라도 아무래도 좀 수비진에서 좀 빅네임을 영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수비진을 조금 더 공고하게 가는 좀 이런 선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세스 존스 선수가 오늘 그 경기 패배한 다음에 아주 좀 팀의 현재 상황도 조금 불만을 가지는 그죠? 이제 소위 말하는 팀이랑도 좀 언해피 언해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느낌도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가치가 보통 조금 더 떨어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디트로이트가 이제 캡의 여유가 있으니까 캡의 여유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세스 존스 선수의 캡을 그냥 온전하게 가져오진 않더라도 조금만 그죠? 예를 들면 한 25%라든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이제 시카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캡을 많이 덜어내면 낼수록 이제 이 영입할 때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캡을 조금만 덜어내도 영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세스 존스 의외로 지금 이제 레드윙스도 좀 레드윙스도 이제 세스 존스의 영입을 좀 생각해볼 만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